본 방송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중요한 준비사항과 정보가 포함된 방송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정보 공유가 된다면 그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고 보편화될 수 있어 조회수 1000회까지 공개하며 이후 일부 공개 전환하여 컨쇼가 운영하는 학부모님 톡방에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방송. 자, 성적이 상승세여야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락하거나 비슷한 성적대가 유지되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학업 성취도는 고등학교 3년간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재학 기간 중에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가 발표하는 등급들인 겁니다. 입결 보시면 등급 발표해 놨잖아요. 그건데 그것만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점수도 보고 평균도 보고 편차도 보고 하면서 아이들의 수준과 학교의 수준 같은 거 다 평가를 하는데, 학업 성취도는 평가 세부에서 학기별, 학년별로 성적이 어떻게 고르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다 평가합니다. 왜 그러면 성적표 자체가 전체가 보여지고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과목별로도 그래프가 나타나고 전체 데이터에 그래프가 나타나서 그 성적에 대한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분석을 하거든요. 대학교가 평가를 할 때. 자, 그랬을 때 요런 A, B, C, D 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B, C, D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되게 평가하는데 유리한지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아이는요 2등급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에 고르게 분포를 해서요 평균이 2.0입니다. B라는 아이는요 1학년 때 6.0을 찍었는데 3학년 때 1.0 찍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전체 내신 등급은 3.3이지만 잘 보세요.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가 되는 거고요. 1학년 성적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보다는 현재 시점의 성적을 중요시할 겁니다. 그죠? 이걸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6등급이었던 아이가 1.0까지 성적을 올렸다면 수많은 고생과 어떠한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단순하게 3.3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상승세나 하락세를 본다 뭐 이런 건데요. C라는 아이는요 1학년 때는 2등급이었고 2학년 때 3등급으로 내려갔다가 3학년 때 다시 올렸습니다. 이걸 저희가 태권 V, 일명 V자 그래프라고 합니다. D는요 1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성적이 내려가더니 3학년 때 훅 하고 내려가서 3등급 때까지 내려가면서 2등급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A라는 애와 D라는 애는 같은 2등급이지만 대학교가 평가할 때는 같이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A는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 D가 합격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성적이 하락했으며 뽑고자 하는 시점이 3등급이거든요. 제가 이걸 컨설팅할 때 아이들한테 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되게 중요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등급과 요 2등급은 같은 2등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등급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교 분석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정관들이 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학업 성취도 평가에 고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평가자가 일시적 성적 하락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앞부분에 보면 이 아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요 V자, 요 C라는 아이, C가요 2.0에서 3.0 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일단 요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내려갔을 때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이 생기부나 이런 활동 세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왜 성적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볼게요. 그 상황에 평가에서 반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생회나 봉사나 동아리 다양한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성적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방향이나 가정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시적 별표. 끝났네요. 일시적 성적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C 학생이 어땠죠? 2학년 때 2.0, 그러니까 1학년 때 2.0에서 3.0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우리 아이는 2.0으로 성적을 올려왔어요. 요 3.0이 일시적인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요런 걸 어디에다가 어필하래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저 요거 자소서에다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자소서에다가 쓰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들을 자소서에다가 쓰면 다 반영해서 봐주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소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핑계를 이제는 어디에다가 대야 되냐면 생기부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우리 아이가 많이 수학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갔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성적이 올랐다면 수학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시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또 생기부에서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아 행특입니다. 행동 특성에다가 써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진짜 개고생해서 성적 다시 올려내더라.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들어가면 성적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학년 때 성적이 올라야 돼요. 그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좋게 평가를 하고 뭔가 대단하게 써주셨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계속 내려가. 그러면 그 생기부는 신뢰도가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성적 하락의 원인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끔 생기부가 구성이 돼야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 1학년에서 2학년 때 성적이 내려가거나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 성적이 내려갔다라면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내려갔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지를 써야 돼요. 만약 2학년에서 3학년 때 성적이 내려갔어요. 3학년은 더 이상 성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학교 선생님의 평가나 내가 노력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생기부에 써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전체 내신을 보여줬지만 과목별로 내신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수학 점수가 내려갔다면 수학에 관련된 학업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게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능력은 평가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 언제라고요? 고3 학업 성취도가 지원자의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일정한 성적을 보인다면 평가자 입장에서 하락하는 추세의 지원자보다는 뭐 하는 아이들 별표 중요하네요. 끝났네요. 상승 추세의 지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내려가는 아이보다는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를 더 선호한대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학생들 중에 D 3등급에서 2등급 됐다 1등급 내려가는 아이보다 성적이 6등급에서 3등급 됐다가 1등급 된 아이가 훨씬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는 2.0등급이었고 얘는 3.3등급이지만 3.3등급 아이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적에 대한 추이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0을 갖고 왔고요. 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3.0이니까 당연히 1.0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한 거잖아요. 왜? 가까운 시점을 본대잖아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간고사를 망쳤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이런 발전성을 보여주면 충분히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성적을 보여준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까 A 학생이죠. A 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2등급이고 2등급이고 2등급이었어요. 그죠? 성적에 대한 발전성은 없네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성적 상승한 학생보다 얘네가 A가 불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적 변화 추이를 살피는 것은 대학교 입학 후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학업 능력이 꾸준하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승했더라도
이렇게 회귀되거나 아니면 예전 모습으로 회귀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적의 변화가 큰 학생일수록 이전의 상태로 회귀 가능성이 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성적을 만들어낸 아이도 네, 나쁘다, 얘가 발전성이 없네 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요렇게 둘 갖고 와서 2.0등급을 갖고 온 아이도 결코 네, 부정적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C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A라는 학생은 어느 정도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아이들의 그 각자의 어떤 능력이나 스토리를 보겠지만, D는 성적이 내려가면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등급은 단순한 하락과 상승 자체만으로 평가 유불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자의 교육 환경이나 지원자가 지닌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평가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락하거나 상승 자체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지금까지 분석한 거로 보면 생활기록부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되지만 계속 성적이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성적 중에 D 학생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되는 게 일단 가장 안 좋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2등급에서 3등급이 됐다가 다시 성적을 올린다라면 어느 정도 대학교가 학업에 대한 발전성으로 네, 봐주고, 6등급에서 3등급 됐다가 1등급 되는 거는 생각보다 좀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하나 이렇게 자신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지켜오는 것도 네, 나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하게 2등급이라도 학생의 성적에 대한 발전성, 추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같은 2등급이라도 보는 게 좀 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성적대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성적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선생님들의 평가나 이런 글들이 써지면 훨씬 좋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 시점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 성적에 대한 문제점들을 네, 극복을 하게 되면 대학교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봐주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공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 이렇게 평가를 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